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에이펙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예견이라는 주제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말이죠.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에이펙 회담이라는 것은 아시아, 패시픽, 그리고 이코노미 코오퍼레이션, 즉 아시아 태평양 경제에 대한 회의, 공동회의라는 얘기죠. 협업이라는 얘기죠. 협력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됩니다. 유럽의 출범에 이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아시아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가 출범하기 전에 이런 것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 요 에이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에이펙에서는 그렇지만 미국의 대통령이라든가 또 이제 유럽 그리고 이제 각 중요한 나라들의 정상들도 참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동안 관례였어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나라가 2025년도에 경주에서,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 에이펙 회의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이렇습니다. 정상회담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1박 2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경주에서. 자, 그런데요.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는 마지막 도장만 찍는 거고요. 그 전에 10월 27일에서 28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최고 고위 관리회의가 열려요. 그러니까 장관들. 자, 그리고 29일에서 30일에는 보통 외교와 통상, 합동 강요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29일에서 30일에는 실제 민간업체들의 중요한 그러니까 각 나라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10대 재벌이나 30대 재벌들 만나서 각 나라의 서로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그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사실 여기서는 이제 사진 찍고 중요한 난제들에만 회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에 대한 협업체예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가 돼서요. 다양한 것을 논의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에 열릴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걸로 보여집니다.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지금 여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에이펙 회담이 지금 전 세계 모든 것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지금 굉장히 놀라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첩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건 뉴스죠. 어떤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뉴스가 일어나기 전에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첩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007 국정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주식에서 얘기하면 소위 이제 루머죠. 그런 이제 뉴스로 되기 전 단계, 그런 첩보전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데요. 최근에 들러오는 소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에이펙 전에.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에이펙 회담에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회의를 참석한 다음에 바로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틀에서 많게는 3일 정도 머물러 가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거라는 지금 그러한 뉴스들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들리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회담에서 머무르고 나서 바로 떠나지 않는 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러면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경호 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에이펙 주변만 경호를 하거나 그런데 그때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 미리 이제 폭탄이라든가 주변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다 점검한 한 달 정도. 그 통신 감청이라든가 이런 걸 다 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데 그 동선이 지금 바로 떠날 것 같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한미군 평택 기지를 방문할 수도 있고, 오산에서 머무를 수도 있고, 그리고 많게는 이틀에서 3일 정도 더 머물러 가면서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물론 최정상에 대한 동선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극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래서 일본에 거친 다음에 한국 에이펙 회의하고 한국에 하루 이틀 더 머물러 가면서 북한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모든 것들이 여기 지금 에이펙 회의에 집중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우리들한테 주식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대략 한 2만 5천 명에서 2만 8천 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원래는 2만 8천 명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이 에이텍하고 아파치가 한 빠져가면서 한 2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5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있고요. 독일 3만 4천 명에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이탈리아 12,000명, 영국 9,000명, 아랍에미레이트 2,000명, 바레인 4,000명. 그러니까 사실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주한미군이 있는 곳은 어떻게 본다면은 참 이 미국군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또 중요한 게 지금 관세 문제하고도 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관세 문제에 대한 미국이 요청한 3,6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500조 원이 넘는 이 현찰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액 지금 1조 한 5천억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늘릴 거냐 아니면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패키지로 안보도 협상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지금 계속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의회가 주한미군을 2만 8천 명 미만으로 뭐 줄일 수 없다라는 그런 공사항이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는 거 못 박아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원과 하원을 미국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시 작전권과 더불어서 한국에 대한 이양 가능성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개방, 경제적 개방이죠.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사관 설치 이러한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속에서 전시작전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북한 개방을 통해서 미국 대사관 설치해가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이라든가 철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국민의힘 그 젊은 국회의원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음으로써 외국 투자라든가 이런 것의 안보에 대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근데 이걸 철수하게 되면 단순히 군인만 철수하는 게 아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안전판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본도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지금 최근 들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묘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주춤주춤 거렸던 방산주들. 특히 현대로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시장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선권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이 육상 탱크라든가 방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반도체에 잠깐 2차 전지나 반도체에 잠깐 내줬던 이런 상승 흐름들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30%나 지난 일주일 사이에 올랐어요. 하나오션도. 그 전에 이미 상당 부분 2만 원에서 500% 상승했다가 잠깐 조정 줬었죠. 그다음 지금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또 30% 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에서부터 12만 원까지 갔다가 10만 원에 멈췄다가 지금 다시 14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버벅거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근데 이게 지금 500%, 600% 오른 종목이 멈췄다가 다시 가는 게 쉬운 거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당한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또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50kg였다가 60kg 되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80kg, 90kg, 100kg가 됐는데
권투 선수나 운동 선수가 예전과 같은 똑같은 스피드가 나온다? 그건 거의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30% 올라갔다는 그런 스피드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어떤 그랬을 때 국내 방산업종의 자주국방에 대한 수혜,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방위 예산, 일본이 이제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위 예산비. 중국을 겨냥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그 부담을 한국과 일본한테 지우는 건데요. 자, 그리고 북한 개방에 대한 가능성. 북미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 북한 개방 가능성과 북한은 또 그 개방에 대한 조건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일부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정치적인 이슈를 전 세계에서 몰아가는 거. 그 본인이 주축이 돼서, 미국이 주축이 돼서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주도권을, 어젠다를 장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것이 그러면은 뭐 뜬금없는 소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화당 후보 때,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1차 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했죠. 나는 대통령이 다시 되면,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되면 그 대선 공약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인상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한 이야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 다 실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종식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라 어쨌든 러시아 편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 보이지 않게 푸틴 편이 됐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젤렌스키를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겠다. 후보 때 공약했던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그대로 관세 전쟁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이 방위비를 부담해야 된다. 지금 대만은 미군 철수, 미국이 반도체만 아니면 언제든지 중국한테 내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지시할 때 얘기했던 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종식, 미군이 철수하겠다라고, 미군이 참 손떼겠다 한 것이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그리고 대만 방위비 자기들이 방위해라 라는 부분이 지금 반도체와 맞물려 대만 분들이 지금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황당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도 약간은 이건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이 좀 황당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 지금 3,500억 달러, 500조 원이 넘는 돈과 더불어서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딜을 해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방산주들도 움직이지만, 또 하나는 아난티라든가 남해화학이라든가 현대건설과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대북정책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국방부 장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이 장관이 되기 전부터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에치스 라인도 한국을 빼고 아래로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 물론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나라로부터 3,500억 달러 돈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분들이 국방장관 되기 전부터, 그리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전시작전권 이양,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미 주장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그런 자리에 앉았고, 지금 중국과 대만에 일어난 현상, 우크라이나 현상에 보면 그대로 지금 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를 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방산주들이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유럽도 지금 방위비를 올리고 있고, 일본도 지금 2% 정도까지 더 확장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 나왔습니다. 한국은 거기서 그러게 되면 당연히 전시작전권을 지금 회수를 해야 돼요.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자주국방 비용을 좀 더 늘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북한이 이제 개방이 되면 그러면 방위비를 삭감할 수도 있지 않냐. 중국이 있잖아요. 한국은 지금 중국에 관해서 이번 서해상에서도 지금, 예, 공해상에서 지금 구조물 갖고 지금 약간 문제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주도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한 개혁 개방됐을 때 아난티 잘 기억하십시오. 그 현대 엘리베이터, 그 비료의 남해화학 이런 종목군들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예, 지금 이 일정들 잘 기억하세요. 정상회담은 31일과 11월 1일이지만 27일부터 최고위 관리자끼리 회의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 다음 주에 대비해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충분히 대북정책 수혜주들도 움직일 수도 있다. 방산주처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 잘 확보하시고 해서 수익률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지난주에는 2차 전지, 예, 한 달 전부터, 명절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왔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2달 전부터는 반도체, 예, 그리고 로봇, 이런 걸로 대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북정책 관련주로 한 번의 수익을 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방송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